여러분들 이 천재와 영재라는 게 좀 사전적인 의미로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되게 타고난다. 여러분들 뭐든지 어쨌든 머리 좋은 놈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창재나 수재나, 여러분 저는 창조적인 인재를 창재라 그러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창조라는 말을 꼭 쓰고 싶다. 그 왜냐? 한문 그대로 하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정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면 있으면 뭘 합니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창이라는 말 대신에 창조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 이 창조적인 인재를 저는 창재다 이렇게 부르는데 괜찮습니까? 우리 전미련 선생님? 괜찮아요? 예. 그러나 이거는 정말 후천적입니다. 이건 정말 노력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는 창조의 세기다. 여러분 창조의 뇌과학적인 과정을 대충 스케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첫째는 이제 준비기가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아, 이거 왜 이럴까? 아, 이게 뭐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몰두를 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발산적인 사고라 그럽니다. 대충 저것 가지고도 그냥 문제 해결을 그동안의 내 경험과 지식을 또 물어보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이 발산적인 많은 추론을 하고 조합을 해도 안 풀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잠복기로 들어갑니다. 잠재의식 속에. 왼종일 그것만 들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말 용광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멜팅 팟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내가 공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용광로처럼 완전히 새로 섞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발산적인 사고에서 수속적인 사고로 가면은 정말 차츰차츰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생님들 이상하죠? 내가 꼴똘히 생각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서 사고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고는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합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플래시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검증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어떤 의미에서 여기까지는 창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실제로 해봐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고 이제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스폰서를 또 모아야 됩니다. 선생님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빌 게이츠는 뭘 잘하느냐? 빌 게이츠는 위대한 사업가입니다. 지금 물론 머리도 좋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스폰서를 잘 모아서 설득을 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멀티플 인텔리전스. 여기 보면은 지능은 몇 가지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지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지능 중에서 대개 한 8가지고,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요 자연 친화 지능은 가드너가 요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원래 이제 7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건 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저거는 뭐 노력 가지고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들 저기 있는 것들은요. 자, 그럼 저 강점 지능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생님들은 이 강점 지능, 저게 원래는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원성 지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잠재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적성 소질이라는 말도 했는데, 강점 지능은 이렇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관심이 가요. 그거 딱 보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그럼 그걸로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는 해보니까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내가 몇 살이냐 한번 물어보랍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많은 걸 해봤겠죠.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밖에 정말 모른다. 선생님 정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으라고 해야 되는 정말 일점 집중을 합니다. 정말 이 렌스에 비추면 종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이 일점 집중력이 저는 필요합니다. 이게 원 포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게 빠져들어가고 미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매니아가 돼야 된다. 근데 쌤처럼 이 능력 평가, 나는 박사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나는 요즘 이제 심사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겠다. 넓게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사라는 사람들이 말만 박사지 실제로 이제 심사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 그 박사 논문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런 이름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능력의 총화가 아니고 청점 하나로 타이거 우수, 나는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수가 수행이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은 골프 하나로 세계 최고의 정말 명사가 된.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해야 되고 또 이 뇌 밀도가 저렇게 되면요. 특정 부위에 아주 이상 비례가 됩니다. 실제로 이 뇌과학자들 이래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아인슈타인 머리도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양반이 아인슈타인 머리를 지가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정말 아인슈타인 머리는 이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굉장히 회로가 많다. 이것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 분야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든가. 선생님 요즘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그러지만 일단 한국을 먼저 알아야 돼요. 로컬리즘이 먼저야. Then go to global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부터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선생님들 뭐 많이 보셨죠? 이게 전두엽이고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창조라는 것은 우선 전두엽에서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야, 요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 이 측두엽에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 흥분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들 이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 여기에 수학 공식이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수학 공식이 없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풀릴 만한 공식을 몇 개를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안 풀려. 이거 가지고는. 그럼 다시 그래도 들어가고, 야, 이거 가지고는 안 풀려. 그럼 다시 이제 측도엽의 기억 창고에서 다른 공식을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식을 대입을 해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 이게 바로 창조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여기에 많은 것이 기억이, 이게 소위 잠재의식이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아까 잠재의식의 용광로 현상이라고 그랬죠. 저게 측두엽에 들어간 기억들은 원래 기억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편집이 되고 바뀝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어떤 형태로 편집이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바로 천재서입니다. 예. 여러분 일단 문제가 생겨야지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차츰차츰 많은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로 제가 우리가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게 강점 지능을 발견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역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실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저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측두엽에서 정말 절로 이 자동 유도 장치라 그럽니다. 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선생님들 절에 가면은 선생들은 화두선을 합니다. 화두를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절에 스님들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더라도 그러나 그 테크닉은 우리가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창조는 창조적인 능력은 타고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요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게 모든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저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력은 정말 써보지 않고는 모른다 하는 것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존에 든다 하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일점 집중력 쫙 하면 정말 종이에 불을 붙을 정도로 일정 집중력을 하면은 이 시냅스에 새로운 회로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내가 주의 집중을 하는 데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쾌감 보수가 내가 주의 집중을 하고 공부가 잘 되고 플로우에 완전히 빠집니다. 이게 완전히 그 일점에 정말 몰두를 하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는 뭐 정말 달성감,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성적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쾌감 물질,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선생님 그럴 때는 정말 생각도 아닌 온갖 영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의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세로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업 흥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작업 흥분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계속 간부 회의하듯이 하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럼 측두엽에서 또 새로운 다른 공식을 내보낸다든가.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쾌감 보수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저걸 선생님들 잘 아시는 강화 학습이라는 이론이 바로 저겁니다. 아이들 주의 집중을 잘해서 문제를 응용 문제를 잘 풀어서 그러고 나면은 성적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발견 얘기라는 것은 정말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뭐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 어딘가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남이 안 보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제 남이 안 보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령 여기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문제는 보이려 그러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는 내가 책임진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발견의 힌트라는 것은요. 선생님 저는 왜 우리 한국은 그럴까? 가령 선생님들 우리나라 요즘 경기가 어떠냐? 일단 가설이나 기준이 보이는 힘을 결정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일본을 갔더니 신주쿠에 옛날엔 거기서 택시 잡으려고 하면 막 정말 힘들었었는데 신주쿠에 택시가 두 줄도 아니고 석 줄이 서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일본 경기는 정말 큰일 났구나. 택시가 빈 택시가 많으면 선생님들 경계가 시원찮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판인지 오늘도 내려오는 KTX에서 보니까 보통 실은 비어있는데 특실은 꽉 찼어요. 그게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설과 가령 KTX의 특실 빈 택시와 경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내 나름의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인지 증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한 것은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들 5만 원짜리 주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2번을 주워 봤습니다. 5만 원. 왜? 사람들은 누가 5만 원이야 누가 떨어뜨리겠나. 그냥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5만 원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찾아봐야지. 그렇게 5만 원이야 설마 누가 떨어뜨리겠나 싶은 게 이제 허점이야.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참 작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새로운 자극입니다. 선생님들 우리는요 대개 보면 회로가 항상 똑같은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다 그러고 무슨 도심의 생활이 너무 살벌하다 그러고 그렇죠 따분하다 그러고 너무 기계적이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회로를 다니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요.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정말 if가 많아야 됩니다. 저거 왜 저럴까? 선생님들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하면 이거는 병이 됩니다. 이게 건들고요. 근데 키 작은 거 인조화 쓰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조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까지 고민하면 그건 이제 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하는 고민은 창조적인 고민입니다. 이건 오히려 뇌를 젊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고민에도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이 있고 건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브한,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건설적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 절대로 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어떤 순간 딱 이게 풀렸다든가 이제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온몸이 찌릿한 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든다. 이게 선생님들 강화 학습에 참 뇌라는 것은요,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정말 우리 인간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 수 있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제가 아까 이 자동 유도 장치라는 말을 썼죠. 그렇게 이 자동 유도 장치가 절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골똘히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고 있으면은 뇌는 계속 그 방향으로 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상력이라는 것은요, 우연한 실수가, 선생님 얼마 전에 이 다나카 고이치라는 양반이 일본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기자들이 와, 그래 몰려왔습니다. 다나카 고이치가 누구냐? 초목과에서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나카 고이치가 3사람인데 어느 놈이 노벨상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즉 왜 받았냐면 저 사람도 이게 보면은 정말 이 아세톤 대신에 그리세린을 넣는 거예요. 아세톤가 싫어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기왕 넣었으니까 내버리기 낚았고 실험을 한 것이 노벨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저 친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해보고 많은 실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실수 공포증에 걸려 있다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없는 길이 선생님들 포드가요. 그 자동 공장을 요즘 이제 자동차 시스템은 내가 서가 있으면 자동차가 앞에 옵니다. 그러면 이거 딱 좋으면 그 다음을 또 넘어가죠. 이 방법을 육속간에서 포드가 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놨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아이디어를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쌤들 이거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쌤들 내가 이 오감을 자극한다는 것도 쌤 도심의 생활은요 오감을 닫고 사는 생활입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눈 감고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쌤 그렇죠? 미애인의 코를 막고 이러면 이제 이 운의 영감이 다 닫기 버립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은 이 오감이 절로 열립니다. 산소리, 새소리, 맑은 공기, 보이는 게 푸르름이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쌤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쌤들 우리 인간 사회의 발달사를 보면 우리가 수렵 채집 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 사회가 한 10,000년, 산업 사회가 300년, 정보화 사회가 한 30년, 40년. 다음에 뭘까요? What's next? 이제 정보화 사회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여러분 드림 소사이티입니다. 이제는 꿈꾸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산업 사회가 정보 사회에서 이 꿈꾸는 사회가 된다. 왜? 이제는 정말 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이 함양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함양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함양 프로젝트는 이 지구상에 없는 거기에 15명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정말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 엉뚱한 친구들이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히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병원이 필요 없는 말을 만든다. 그게 제가 맡은 파트입니다. 거기 오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꿈꾸는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의 형이 많습니다. 이 한양대학 교수팀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 운의 형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이미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운해가 많은 학자들은 이게 발상의 창조의 본고장이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숙성이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서 수속이 돼서 어느 날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좌뇌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좌뇌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이제 이 운해의 속안입니다. 그래서 운해에서 이제 떠오르면은 그때부터 이게 되겠는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수지가 맞겠는지 검증을 하는 거. 이건 또 좌뇌 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조선 500년 유교라는 것이 철저하게 좌뇌적인 교리입니다. 세종대왕도 좌뇌형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한글을 발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해방 전까지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서구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해방 후에 전형적인 미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반세기는 이게 삼국 경쟁 체제였습니다. 미주는 미국, 동양은 일본, 그렇죠, 아시아는. 그 다음에 서구에는 이 정말 유럽 대륙은 서구의 몇몇 나라. 이 정말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교육을 우리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을, 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우수하냐? 우리는 양뇌형입니다. 원래 우리는 운뇌형이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좌뇌를 쓸 수 있는 교육도 받은 겁니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히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재수없고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러나 브레인 사이언스로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이제는 한국, 일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굶주림밖에 없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느냐. 우선 이런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선들이 이 컴퓨터라는 것은요, 이젠 정말 우리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우리 운해형 가지고는 저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잘 맞드는 것은 이 좌뇌적인 컴퓨터와 운해적인 상상력이, 이게 합쳐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좌뇌형만 발달이 했다면 일본 나라가 우리보다 모든 것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일본의 지금 발전이 한계가 왔느냐? 일본은 철저하게 좌뇌형입니다. 요거는 발달이 됐습니다. 운해적인 상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드림 소사이티를 그랬죠. 꿈꾸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는 그 나라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만큼 와서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지금부터 앞서가는 나라가 뭐냐? Creativity and Imagination입니다. 창조력과 상상력이, 이게 이제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운해형입니다. 우리 머리와 부지런함과 이 솜씨와 이게 기능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 올림픽 금메달 때문에 그만 현혹이 돼가지고 저건 완전히 뒷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들의 말로 기능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해는 이 신바람이고 창이고 감성이죠. 그게 좌뇌는 눈썰미와 교육 연구와 논리성.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좌뇌형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달라져 가고 있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구미식 좌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절묘한 합작을 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40대 아빠가 숨는 방을 만들어놨다는 게, 정말 이제는 혼자 시간이 좋고 자연 속이면 더 좋습니다. 절로 됩니다. 왜? 자연은 세로토닌이 보고니까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정말 오감이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여러분, 운해가 열리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절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휴식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은, 이것은 단기 기억을, 선생님, 단기 기억은 해마에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장기 기억으로, 축두엽이 중장기 기억의 기억 창고라 그랬죠. 여기다가 저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밤새도록 공부해봐야
공부한 기분은 나지만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늦게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제 분비가 되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아침에 1시간은 3시간의 효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외우면 전화번호를 탁 들으면 전화 걸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녁에 또 걸고 내일 아침에 또 걸고 자꾸 걸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인가 보다. 그래서 이 해마에서 단기 기억에서 측두엽에 장기 기억 저장 창고로 넘깁니다. 선생님들 워낙 정확한 분들이니까 요즘은 이제 측두엽만은 아니고 대뇌 전체 심피질에 봉가리 된다 하는 학설이 더 유력합니다. 그러나 측두엽이 제일 저장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뭐 측두엽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존의 지식과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완전히 이게 새로운 조합이 되는 건데 선생님 내가 요 이야기는 조금은 해야 돼. 정신분석적인 이야기는. 선생님 1차 사고라는 것은 꿈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내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시인이 청마 선생이었습니다. 양반이 백목을 떡 들고는 내가 제일 앞줄에 앉았는데 그래 성량이 있어? 그래 백목이야 이 양반이. 선생님 담배 드릴까요? 그건 대답도 안 하고 세상 인심아 담배만 갖다라 뭐 이거. 선생님 만약에 우리 환자가 이걸 백목까지 피우려고 하면 정신분열병도 한참 된 거죠. 그러나 시인이 극한에 그게 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천재와 보통 사람과 시인의 차이입니다. 천재라는 것은 이게 1차 사고면서도 2차 사고를 동시에 이게 담배인 줄 백목인 줄 알아. 그래도 이 양반 담배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사고고 2차 사고는 현실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1차 사고가 안 나.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백목이지 담배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적인 사고야.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아무리 캐도 이건 담배지 백목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정신분열병의 치료라는 게 뭐냐? 1차 사고를 하는 사람이 2차 사고, 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신치료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천재와 정신병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밤 11시 전에는 꼭 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낮잠을 꼭 1시간 자야 되고 아침 1시간에 2시간의 여유를 만듭니다. 지하철에 앉아서 공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든 단 거를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60g밖에 없습니다. 내는 1시간에 5g을 씁니다. 12시간 지나고 나면 포도당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꼭 아침에는 당분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거의 제가 이제 끝난 수입니다. 이런 거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건 뭐 선생님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선생님 뭐니 해도 창의는 열정입니다. 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늙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가 궁금해서 묻는데 내가 58년 게이트락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내가 올해 78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젊으냐? because 나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건설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이고. 예. 또 내가 천재라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내가 공부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영광이